안녕하세요, 공병훈입니다. 오늘은 웹사이트의 역할과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웹사이트는 월드와이드 웹의 집과도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그 웹사이트의 대문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뿐 아니라 기업,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부 부처, 이 모든 곳에서 웹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웹에 짓는 집은 항상 어떤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웹사이트들은.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웹사이트는 다양한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사이트를 정의할 때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 미디어이다. 그리고 PR과 광고 미디어이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다.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그 다음에 가치 플랫폼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웹사이트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또는 고객은 웹사이트에 왜 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웹사이트의 기획과 운영에 대해서 배우려는 실무자의 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것일까? 사용자는 웹사이트 운영 기업에 대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야 할까? 그 다음에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어떤 점을 궁금해 할지, 그 다음에 어떤 웹사이트의 어느 페이지에 관심을 주로 두는지, 사용자는 웹사이트의 기업 상품과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어떠한 차별성을 느끼는지, 그리고 웹사이트 방문 사용자들은 어떠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사용자들은 웹사이트를 편리하고 느꼈는지,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어떻게 웹사이트를 찾아서 방문하게 된 것인지, 웹사이트 사용자들의 연령은 어떤지, 그 다음에 성별 비중은 어떠한지, 어떤 직업군들에 속해 있을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런 그 목적이 사용자의 목적, 방문 목적, 그 다음에 운영기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 다음에 웹사이트 자체에 대한 궁금한 점, 어느 페이지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중요하게 기획에 이제 반영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현대자동차 웹사이트예요.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왜 올까요? 웹사이트에 왜 올까요? 아마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려는 차가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그 차에 관해서 좀 자세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찾아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자동차의 그 웹사이트의 주요한 어떤 그 목표는 상품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궁금증을 주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싸고 더 이득이 되는 그러한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싶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특별함이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무난한 어떤 그런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 세대에게 알맞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현대자동차의 이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꽤나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성별에서 이런 고객층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웹사이트를 기획하거나 만들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의 관점에서 봐야만 이 웹사이트를 어떤 식으로 기획해야겠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런 게 되게 매우 중요하다는 점들을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제가 웹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구분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 미디어라고 하는 그런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 미디어로서
가장 많이 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웹사이트는 뉴스를 전달하기도 하고 어떤 신문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신문사 뉴스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다음에 방송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요. 하지만 이런 삼성 뉴스룸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그 상품들을 갖고 다양한 소개 글이나 아니면 기사 글이나 아니면 교양적 글, 좀 지식이 되는 글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삼성 뉴스룸이에요. 근데 이 삼성 뉴스룸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워낙 그 나오는 상품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사용자들도 관심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좀 가리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삼성도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좀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그 뉴스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는 정보를 좀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웹사이트와 콘텐츠 관리 시스템을 좀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고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웹사이트는 PR과 광고 미디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PR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고객과의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 관계에 기반해서 상호작용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기업에서는 PR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라는 것은 메시지, 즉 그 상품의 장점을 알리면서 그걸 구매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광고죠. 그래서 그거를 그렇다면 고객과의 상호 우호적 관계를 어떻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웹사이트에 찾아온 사용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LG전자 자체에 되게 많이 매니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전제품 쪽에서는 이제 그 LG전자의 제품들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신들만의 어떤 그런 약간 문화적이기도 하고 무조건 뭐 물건 좋고 싸니까 사라 이런 개념을 좀 넘어서서 정말 LG전자의 물건을 사는 사람의 어떤 문화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싶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상품적인 기본적인 정보, 서비스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만 그런 면에서 이벤트도 열고 그 다음에 행사도 열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물건을 판다기보다는 문화를 파는 뭐 그런 쪽이 요즘에 기업들이 이제 브랜드적인 이미지로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이 LG의 웹사이트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실용적이긴 해요. LG 뭐 싱큐, 뭐 시그니처, TV, 그다음 PC, 주방용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걸 구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가전용품이 하나의 좀 사실 가전용품은 매일 쓰는 거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마음에 안 들고 아주 그러면 오래 못 쓰잖아요, 정말. 아무리 실용적이라 하지만 근데도 요즘에 이제 LG전자에서 굉장히 되게 앞선 기술을 많이 보여주고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고객들한테 상담을 신청한다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되게 중요하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그 웹사이트의 역할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뭐 방송국 방송국 홈페이지에 보면 드라마 페이지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재밌고 유익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이고 여기 안에서는 항상 즐거움과 또는 흥미로움과 뭐 이런 재미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웹사이트는 각종 오락과 연애, 게임, 그 다음에 스포츠, 영화, 패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금 남녀노소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이 좋아하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잘 볼 수 있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주안점을 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제 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 넷플릭스 같은 모델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성공하는 어떤 그러한 꼭 성공했기 때문에 거기는 서비스를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가격이 되게 싸잖아요. 일단 한 만 원 이하의 가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스마트폰 이런 거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기능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 것 같아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게임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게임 사이트,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성격이 나타나지죠. 그 다음에 영화 정보를 담고 있는 거, 패션, 레저, 음악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담고 있는 광고 있는 웹사이트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역할로서 온라인 학습 시스템을 좀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점점 사회가 평생 공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한 어떤 웹사이트가 그런 사람들의 학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사이트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의 사이트를 가져와 봤는데 하나는 개인이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봐야 될 텐데 이분은 마야라는 3D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제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딱 보시면은 이제 총 20회 영상으로 되어 있고 평생 소장할 수 있고 월정액으로 내면은 3만 얼마고 평생 소장할 거면 18만 얼마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매하게끔 이렇게 하고 지금 어떠한 특별한 면 때문에 이걸 지금 할인하고 있다 뭐 이런 설명도 좀 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웹사이트 자체가 이런 교육 온라인 학습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K무크 같은 경우가 있죠. K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거예요. 수강수 제한 없이 대규모 강의를 하고 강의료도 없다.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한다. 이걸 갖다가 교육으로 제공된 교육 과정이다. K무크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입을 하고 여기에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 내용도 꽤 좋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것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무료 내지는 저가 또는 유료로라도 이런 퀄리티 있는 강의가 계속 제공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사실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런 사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웹사이트가 좀 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미디어로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가 웹사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웹사이트 자체는 유통 시스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쿠팡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쭉 살피다가 이걸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다음 순간 이게 창고에서부터 배송하시는 분들이 움직이고 막 그래서 막 하루 만에 오거나 막 그러죠. 굉장히 빨리 와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빨리 와서 미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물건이 빨리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여러 사람들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인터넷이 되면서 그런 일이 너무 잦아졌죠. 예전에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뭘 주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2, 3일 정도는 보통 걸렸었는데 요즘은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그만큼 온라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런 걸 처리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쿠팡에서 어떤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이 사람이 결제했고 어떤 물건을 어디로 보내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정보가 물류센터에 바로 전달이 되고 그 물류센터는
그런 그 정보만을 갖고도 일단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간에 사람 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전달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배달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도 이런 어떤 기록을 갖고 그 사람 집에다 갖다 주는 이런 일련의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이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져서는 절대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뭐 쿠팡 같은 그런 거래회사뿐 아니라 이런 서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서점은 오히려 이러한 그 쇼핑몰보다는 훨씬 일찍부터 이렇게 전산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곳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세계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의 영향이 이제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책이라는 물건이 그 물건 자체가 이렇게 이동하고 이러기가 좀 편리한 물건이잖아요. 다른 물건보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어떤 인터넷판에 잘 알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그 유통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 신속 정확하게 이제 그 전달할 수 있게 그 물건을 배달할 수 있게 뭐 그렇게 해주는 것들을 이제 그 유통 시스템의 되게 주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 웹사이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함께 어떠한 협업을 이루고 어떠한 활동을 함께 하는 것 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969년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술이 처음 개발되어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원격지에 떨어진 연구자들이 서로의 연구 성과나 연구 과정을 공유해서 함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개발한 기술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워낙 강하거든요. 원래 커뮤니티는 오프라인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러면 커뮤니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온라인에서 카페를 열었다든가 이런 것만이 커뮤니티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상호 연결돼서 어떠한 그 행위를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커뮤니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광범한 개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 커뮤니티를 위해서 굉장히 최적의 그러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웹사이트는 인터넷 커뮤니티로서 활용될 가능성과 이제 그런 기능이 굉장히 큰데 아시다시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DSRL 커뮤니티를 여기를 가져와 봤는데 이건 굉장히 오래된 커뮤니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카메라 커뮤니티예요. 굉장히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이들은 그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한 이야기나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정보나 지식을 공유하는 그런 저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대표적인 사례를 또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제 CGV 같은 데서 볼 수 있죠. CGV는 이런 영화 사이트에 가보면 사람들이 좋아요와 싫어요를 되게 많이 누르고 평점과 리뷰를 남기고 막 이래요.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상품에 대해서도 서로 가치를 평가해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되게 중요한 기업들이 좀 있죠. 커뮤니티적인 활용을 되게 많이 하면 되게 큰 득을 볼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좀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가수나 배우의 그 기획사들은 그 가수나 뭐 이제 그런 배우의 그런 팬덤 커뮤니티 같은 경우를 직접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웹사이트는 무엇이 되게 중요할까요? 되게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가입해서 마음 이제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막 이런 공간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게임 사이트 이런 데서는 필수적으로 게임 사이트에다가 커뮤니티를 공간을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게임 같은 경우야말로 온라인에서 커뮤니티가 많이 활성화돼야 이제 그 게임도 많이 판매가 되고 인기를 끌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웹사이트가 이런 커뮤니티 역할을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 자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제가 살펴볼 것은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가치 플랫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오른쪽에 보여준 사이트는 뭐냐면 크몽이라는 사이트예요. 자, 여기 맨 앞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162만 건의 거래가 있었다. 그 다음에 98.4%의 만족도가 있었다. 이건 뭐냐면 프리랜서들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 프리랜서를 여기 나중에 보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T 프로그래밍 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 내가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 워드프레스 같은 걸로 만들어주는데 뭐 얼마에 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는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떤 퀄리티를 이제 어느 가격대면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네들이 좀 밝히죠. 여기서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영상 같은 경우는 초보자를 위한 영상뿐 아니라 이제 영상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과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소수만 데리고 이제 과외 같은 걸 하고 싶은 사람들 또는 1대1 이제 교습을 하고 싶은 이런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교육 퀄리티 이런 것들을 올려놓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하거나 막 이렇게 되죠. 심지어는 어떤 문서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연구 논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교정 교육을 봐주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다 프리랜서들이 올려놓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건가? 이건 일종의 플랫폼이죠. 자,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건 어떤 걸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해서 그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서로가 올려주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이 플랫폼들은 지식거래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웹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플랫폼적인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웹사이트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웹사이트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크게 이제까지 살펴본 거로는 정보 전달 미디어이다. 그 다음에 PR과 광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 다음에 온라인 학습 시스템, 그 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그 다음에 가치 플랫폼으로서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웹사이트는 물론 여기 이 역할이 아니라 다른 세부적이고 특별한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웹사이트라고 하면 이런 역할들을 뭐 정보 전달 미디어이면서 PR과 광고 미디어 이런 두 가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온라인 학습 시스템이면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은 되게 중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통째로 다 한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은 이런 역할들을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포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포털은 관문이라는 뜻인데 어떤 전체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여러 가지 역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우리가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웹사이트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을 저와 함께 이렇게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데 이제 웹기획을 할 때 웹기획이라는 것은 이제 그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걸 웹기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웹사이트를 할 때는 그럼 내가 지금 만들려는 웹사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명백하게 해줘야 되겠죠. 내가 어떤 커피숍의 웹사이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디에 속할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 커피숍에 대한 브랜드를 알리고 그 커피숍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다음 그 커피숍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이런 웹사이트는 PR과 광고 미디어 웹사이트에 좀 가깝죠. 그렇죠? 이 커피숍이 온라인 학습 시스템적인 기능이 강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뭐가 있을까요? 온라인 커뮤니티적인 성격도 이제 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커피숍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온라인 커뮤니티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커피숍인데 커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것들, 그런 내용을 좀 담아낸다. 그럴 수 있겠죠.
자기네 집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다, 전통적으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커피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보 전달도 하면서 커피숍을 알린다면 정보 전달 미디어이기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내가 만약 의뢰받은 또는 내가 기획하고 내가 그냥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웹사이트가 어떤 거가 있다면 그 웹사이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